지역진단 그때 그 지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2020년 8월에 천안 서북구 잘 보고 계시죠?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동안 우리는 매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상승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단지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고, 지역별 비교,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시면서 2020년 8월 천안 서북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주요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천안 서북구 또는 천안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면, 그 당시 천안 인구가 65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28만 5천 명, 즉 한 3분의 1,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일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비중이 50% 가까이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들 28만 5천 명 중에 과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이 제조업이었다는 거죠. 제조업이었다는 것은 결국 뭔가를 만드는 산단과 연결이 된다는 건데, 산단에서 고용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 살펴보니 천안 제3산단 그리고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위주로 결국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고, 이들 천안 3산단과 디스플레이 산단은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아산과 천안 사이에 있는 일자리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쪽으로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서북구 쪽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인 분석을 할 때 직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에서는 교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지하철이 있느냐, GTX가 뚫리느냐 하는 부분도 결국은 직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 조금 수도권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으로 가는데 불편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편의 호재가 결국 직장의 수요와 연동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큰 영향을 미치고 하는 지역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의 호재라기보다는 직장 자체의 수요를 파악하면서 그 수요처와 가장 많이 가까이 있는 배후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면서 그들 지역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을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학군이라는 거죠. 결국 근데 요즘 학군은 사실 학교와 학원을 나누어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군을 한번 보면 결국은 불당, 이쪽에도 이제 물론 두정동이나 월봉, 쌍용동처럼 구시가지,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를 쌓아온 학교들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최근에 생긴 신불당이나 불당 위주로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이 신불당인데 신불당에 있는 학교들 위주가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중학교 기준으로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이 신불당에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좀 전에 학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학교 학업 성취도와 학원의 구성을 본다고 했는데, 학원을 보면 역시나 신불당과 불당에 가장 많은 학원이 몰려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충남 1위 지역이 불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좀 전에 이 3산단에 직장 수요가 가장 많았고 이쪽에 학군 수요가 있다면, 본인은 출퇴근하기 편하고 내 아이는 학교 학원 다니기 편한 요 지역이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입지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물건 가치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있는 거냐, 입지가 이만큼 좋은데 새 아파트가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 신불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지도 좋지만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천안 서북구에서도 가장 입지와 물건 가치가 좋고, 그래서 천안 서북구에 있는 신불당이 천안의 강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신불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집이 잘 만들어져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잘 구성되어 있고, 또 학원이나 학교가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가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신불당 기준으로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보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불당도 입지가 만만치는 않은 지역이지만, 여기가 신불당, 여기가 불당이라고 봤을 때 입지적인 가치는 직장이나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이 불당은 구축이고 신불당은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신불당 위주로 먼저 가고 불당이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치는 불당이 서북구를 이끄는 리딩 동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성구는 위쪽에 있는데 백석도 아이파크 기준으로 학원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구축의 상경도 학원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학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불당이 서북구를 리딩하는 지역이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서북구를 5개의 지역으로 나눠봤는데 이들마다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신도시인 아산 신도시의 개발 영향으로 택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천안시청이 이전을 하고 또 천안 아산역 인근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불당동이 개발이 됐는데, 불당은 크게 서쪽의 신불당과 동쪽의 구불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불당 같은 경우에는 만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또 그 아파트에 맞는 대규모 상가들이 건설이 되면서 2015년도,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이네요. 2015년도 말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형성된 천안의 강남이자 천안의 부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구역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넓은 공원 부지, 또 쾌적한 생활 환경까지 갖추면서 직장과의 근접성, 그 다음에 교육, 상권, 그리고 환경까지도 잘 맞춰져 있는, 누가 뭐래도 천안에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지요. 구불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불당이 생기기 전에 가격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만약에 신불당이 생기기 전에 구불당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은 직장으로의 직주 근접이 가장 좋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입지적인 가치가 가장 높고 그중 물건 가치도 가장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대장 동네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신불당이 생기면서 이제 평가절하가 된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구불당도 천안에서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원이나 병원 등이 충분히 잘 형성되어 있고, 다만 조금 애매한 것은 이쪽 불당동 아이파크 있는 북쪽에 상권이나 학원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청과 맞물리면서 앞쪽에 유흥가가 굉장히 많고, 이 유흥가와 학원가가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백석동으로 넘어오면, 백석동은 사실 이 삼산단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직주 근접의 배후 지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2000년대 초반에서 단지가 개발이 됐고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개 단지, 13,000세대 정도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에 백석 아이파크 2차, 또 3차 백석 더샵, 이런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백석동이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 또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백석동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입지에 따라 조금 A, B, C급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성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마치 프로지오 시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요. 땅을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형성한 것이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파크 조성 부지로 원래는 조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머뭇거리게 되면서 오히려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어요. 2020년 8월 당시에는 성숙하지 않은 신도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학군이나 상권 같은 것들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그 레이크타운 프리지오 1, 2, 3차가 굉장히 아파트의 물건 가치가 높고, 또 그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축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학원이나 병원 또는 혼합상권, 근린상권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서 2020년 8월 당시보다는 그 이후의 도시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신축의 신도시였습니다. 두정동은 서북구에서는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제1산단이 있기는 한데 그 산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들 산단의 배후 지역으로 아파트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9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44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고, 또 그들 세대수가 23,000여 세대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구축이 굉장히 많고, 이 두정동 쪽은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두정역에 가까운 두정동이냐, 백석에 가까운 두정동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두정역 쪽에 붙어 있는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부선 두정역 인근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두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가장 새 아파트인데 투자자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아파트지요.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 철길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이 철길을 기준으로 이 아파트 요쪽 단지와 요쪽 단지의 단절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조금 생활권이 나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정지 요건은 조금 안정돼 있기는 한데 상권이 조금 많이 혼합상권이고 유흥상권들과 좀 많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직장, 메인 직장으로부터 조금 멀고 상권이 실생활 상권에 맞지 않고 학군이 조금 낮은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백석동으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직장으로부터는 가까워지고 또한 학군 또는 상권이 좋아진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근에 있는 지역에는 약간의 구축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학원가나 또 상권이 잘 이루어진 프로지오 5차, 또 이편한 세상 같은 부분들이 꾸준한 수요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용동의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천안 서북구에 결국은 가장 구축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나사렛대학교 인근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96년경에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천안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었으나
최근에 이제 신불당이나 불당 그리고 백석동, 성성동 쪽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상황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축이다 보니 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구축 아파트가 많고 주거 개발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세 상승이 조금 더딘 지역이다 하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